정경희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아주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셨네요. 제가 사실 우리 정경희 의원님을 알게 된 계기는 이거였어요. 이거. 아, 네. 네. 제가 이 네. 행사에서 나온 네. 정경희 의원님의 발언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축사한 네. 박민식 보훈처장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저 뉴스로 방송하신 거 봤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행사였습니까? 다큐멘터리 시사회? 네, 그렇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의 생활 30년을 네.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국제 뭐 영화제에 출품한다 그래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시사회를 국회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해서 예.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제일 큰 회의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 의원회관 대회의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500석이에요. 그래서 아, 처음에 그 회의실을 예약을 했을 때 저희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 큰 자리 안 회의실을- 찰까봐? 네, 어떻게 다 채우나 해가지고 제일 큰 회의실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막상 그날 회의 직전에 이제 시사회 직전에 네, 들어보니까 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허. 다 채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 출입할 때는 그 출입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입구에서. 네. 근데 그 출입증이 다 동이 나가지고 아하. 한 200분 서 계시다가 못 아이고. 들어오시고 돌아가셨다고 저런, 합니다. 저런. 네. 예.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그 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네. 뒤에 많이 서 계시고 네. 통로에 앉아 계시고 뭐 양쪽 옆에 서 계시고 뭐 그랬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다루는 다큐멘터리 네. 영화를 직접 국회에서 시사를 하려면 이제 국회의원이 나서서 장소도 그렇죠. 이렇게 대관하고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과는 무슨 각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예.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사 학자였는데 네. 한 30년 미국사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사 연구하신 역사학자. 네, 예. 이제 서양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서양사. 예. 이제 서양사학과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이제 우연한 계기에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의 나라 역사 한가하게 연구하고 있을 아하.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를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대학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뭐 네. 박정희 대통령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연구하는. 그래서 네.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2019년인가에 그 1948이라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야기라는 책도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기획을 해서 책을 음. 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태어나지 못할 나라였다. 네. 그러는 걸 이제 다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 뒤집고 하는 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03년 정도서부터 교과서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했었는데요. 네. 그 역사 지우기의 모든 목적은 1948년 지우기,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우기로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적을 되돌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그래요.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네. 알리다 보니까 이제 국회까지 오게 된 그렇군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대 국가는 네.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건국을 이끈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인데 네. 이것이 잘못 건국됐다고 좌파들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뿌리가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좌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 뭐 역사적 통일이 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역사적 정통성은 김일성이한테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네. 교과서에 어떻게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2003년부터. 네. 근데 그 교과서
그의 기조가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 이제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수립, 대한민국의 성립이라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건국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됐다는 그 거니까. 건국이란 말을 왜 안 썼냐면은 네.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하면은 그게 한문상 한자어니까요.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두 번 나오니까 아하. 대한민국 건국 하면은 아하. 우리가 이제 왜 영어에서도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그래요. 나오면은 예. 뭐 디스나 예, 데로 다르게. 바뀌듯이 예.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1950년대서부터 나온 교과서를 보면 다 그 대한민국 수립 또는 성립이라고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립이 대한민국을 수립했다라는 게 건국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부정하느냐? 우리가 이제 1948년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8년 8월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정부 형태로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48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정부가 세워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들은 북한에 미리 세워놨는데 네. 우리한테 이제 단독 정부 수립했다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네. 이제 미리 만들어놨지만 우리가 정부 수립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9월 9일 날 정부를 수립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두 개의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 하나는 이제 김일성이 세운 북한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정부의 말로는 우리가 뭐 지금 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 그 저 왜 한반도가 위성일 때 네. 한반도가 밤일 때 북한은 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대낮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그렇죠. 예. 북한은 그 지도에서 사라져서 깜깜해요. 없어요. 네. 예. 평양에 뭐 불 몇 개 있는 그런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실패한 정권이고 우리가 네. 이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뒤집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바둑을 둔다든가 하면은 네. 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이겨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이게 승산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악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둑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치 그 경기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지금 북한하고 국내 좌파들이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948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중에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졌느냐는 이미 승부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 판 자체를 48년이라는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 겁니다. 네. 서양사를 하시다가 네. 이제 한국 역사를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네.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는데 네. 국회의원은 지역군과의 비례대표. 비례대표죠. 네, 비례대표.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저를 이제 좀 그래요.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 이 같습니다. 이제 48년에 그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집단과 네, 이제 이 남로당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 어렵게 그 건국한 대한민국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명백한 역사 사실인데 왜 좌파들의 그 터무니없는 선동과 네. 거짓말이 국민 일부라도 어쨌든 지금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일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네. 이미 교과서를 뜯어 고친 지 오래됐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목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인가 현장에서 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10년 가까이 그걸 썼고요. 그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40대 뭐 초반 중반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오래됐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교조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세력이 전용모예요. 전국 역사교사 모임.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해서 저들이 참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우리는 우파는 조직도 없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은 이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자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은 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용모가 주축이 돼서 벌써 이제 역사 교과서를 뒤집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 제가 이제 교과서를 분석해서 그 한국사 교과서를 이렇게 편향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연구해서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예.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그 역사 교과서 우리 역사를 편향 왜곡한 사람이 그 누군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이제 책까지 내셨으니까 그렇죠. 그 실명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네.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놀란 것이 네. 그게 역사학자가 뭐 물론 들어있지만 네. 역사학자들이 주축이 아니에요. 음. 가장 중심이 된 것은 네. 역사문제연구소가 영문연? 있는데 그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알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예.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원경 스님이라고 해서 네. 그 이제 박헌영이 자칭 박헌영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했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경 스님이란 분하고 박원순하고 둘이서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게 박원순 시장이 나이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문학평론하는 네. 임원영이나 또는 뭐 출판사하는 장도환이나 하여튼 이런 몇 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시작했고 만든 건데, 뭐 네. 이화라는 사람이 거기 한참 근데 뭐 이제 역할을 이 하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낸 책이 네. 그 역사 비평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역비. 출판사로. 예. 거기서 낸 게 이제 박헌영 전집이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제연구소하고 그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 예.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이 예. 그 임헌영이에요. 임헌영이요. 근데 문학평론. 그 사람이 하던 임헌영이 본명이 아니에요. 네. 개명한 겁니다. 예. 원래 본명은 임준열인데 네. 왜 임헌영으로 개명했겠습니까? 박헌영으로. 그렇죠. 박헌영을 존경하기 때문에 박헌영의 헌영을 따서 예. 임헌영으로 그 사람은 개명한 난민전 거예요. 사건 연루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역사 문제를 다루는 두 축이라고 해서 네.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역사문제연구소 두 개가 있는데 네. 둘 다 남로당의 박헌영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로당으로 김일성이 음. 있다면 음흠. 이쪽에는 남로당을 추종하는 네. 그 세력들이 이제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를 두 개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역사 뒤집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1948년 대한민국 근데 뭐 이제 이승만 다 예, 뒤집은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역사문제연구소는 이제 뭐 좀 학술단체, 근데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대중적인 활동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친일파 꼬리를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일파 꼬리를 붙이고 했던 그 일들을 주로 했던 게 역사문제연구소죠. 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예, 민족문제연구소. 그 민족문제연구소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예. 만들었잖아요. 네. 그 동영상을 만든 게 언제냐면은 2012년 네. 대선 직전에 나온 거예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 대선 직전에 이제 그거를 여기저기 영상을 풀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도 거의 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를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네. 마치 무슨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뭐 당시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공금을 유용하고 무슨 젊은 여자랑 놀아난 것처럼 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새로운 사료 같은 게 나와서 그 당시 그 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바람이라도 핀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예, 이제 예. 그런 식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식이 없어서 네, 이인수 박사 양자가 나중에 네. 예, 하던데 그 전에 네, 양녀와 같은 김론이라고 역할을 그래서 예. 양녀였다는 게 이제 다 밝혀졌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의 선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년 전쟁 동영상을 2012년에 이제 대선 직전에 만들었었고 뭐 그 후에 이제 교과서 문제는 얘기하려면 뭐 복잡하지만 네. 이미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성 교과서를 비롯한 6종이 이제 네. 들어와 가지고 뭐 그 대한민국 깎아내리고 음흠. 그다음에 북한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도는 네.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 파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네. 이제 사실 우파 쪽 사람들은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교과서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교과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한 번 만들어진 교과서 폐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제 결국은 이게 교과서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 없어지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과정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그 유은혜 장관이 이제 뭐 만들어서 네. 그 우리한테 떠넘기고 나간 겁니다. 네. 그거 주도했던 교수가 김정인이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춘천교대 교대입니까? 네, 춘천교대 교수인데요. 네. 역사학과 교수입니까? 역사교육. 역사교육학과. 교대니까 이제 네. 역사교육 교수인데 그 교과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왜 그걸 알박기 교육과정이라고 하냐 하면 네. 한국사 같은 경우에 그 없어진 폐기된 금성 한국 근현대사를 비롯한 네. 그 6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근현대사를 그거보다 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한국사라는 형태로.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근현대사가 뭐 문제가 많아서 폐기됐는데 한국 근현대사라고는 하진 못하고 한국사인 척 해갖고 껍질만 한국사인 척 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한국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사라고 하면은 딱 펼쳤을 때 진슈황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예. 무슨 저 공자 예. 뭐 그 춘추전국 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래야 중국 제대로 된 중국 역사 아닙니까? 무슨 수당 5대 19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중국사를 펼쳤을 때 무슨 순원 뭐 항일 뭐 그러니까 중일 전쟁 이후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가 중국사냐 중국 현대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한국 근현대 그러니까 한국사 이번에 나온 그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기 시대부터 개항기까지를 아주 일부분에 몰아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챕터가 6개인데요. 그중에 3개는 이제 일제 시대에 관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알겠어요. 현대사. 예. 그래서 근현대사예요. 네. 네. 그 교육부에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 네. 문재인 정권 때지만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는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시안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워낙 그 속속 그 뼛속 깊은 좌파니까 뭐 문재인 때 미션 받고 그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교육부 시안으로 발표되는 과정에 교육부 장관은 없으니까 차관이 최고 책임자인데 차관 이하 이 관련자들이 이걸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고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이번에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보건 교과서 같은 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지금 좌파들이 지금 우리를 그 대한민국을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네.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겉으로는 뭐 이제 외형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은 네. 차별금지법이다. 네, 뭐 이런 차별금지.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각종 부문에서 무슨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법이 이미 10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차별금지법이 다 이미 다 제정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그 실제 그 깊은 의도는 뚫고 들어가 보면 그래요. 예. 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중에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건데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냥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그래요. 거죠. 근데 이제 보건 교과서에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무슨 그 한 챕터가 섹슈얼러티라는 그 챕터가 섹슈얼리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성은 뭐 기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기성애. 그래서 뭐 그 애들을 아직 어린 애들을 그 뭐 성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뭐 그런 내용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그 젠더라고 해서 이제 네. 뭐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죠. 뭐 이제 명시화돼 있지는 않지만 뭐 그 성지향성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젠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게 다 알겠어요. 그 예. 다루어지는 거죠. 아니, 저는 네. 그런 시안들이 네. 일테면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안이 교육부가 걸러내지 못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걸러낸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이제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은 안 하는 것처럼 해서 무슨 연구 용역 비슷하게 이제 네.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시안을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역 체결하듯이 해가지고 네, 네. 해서 각 과목별로 이제 체결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시점이 교묘한 게 네. 제가 왜 알바끼 교육과정이냐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정권 잡았을 때 이거를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질 않고 우리한테로 2025년에 이 교과서를 쓰게끔 일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임라인을.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특성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외고하고 뭐 이런 그 특목고 폐지하는 예, 거 있지 폐지하는 않습니까? 거. 예. 그것도요. 2025년에 폐기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자기네 정부에서 시행령은 다 만들었는데 발효는 우리 정부에서 하게끔. 그러니까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덤트기 씌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 정부에 덤태기 씌운다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권 안에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법은 다 만들었고 의지는 다 있고 실행을 하되 그게 시행되는 것은 2025년에 하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차기 정부로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네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되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이제 우리가 되든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도 어떻게 하게 해놨느냐 하면요. 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그게 예.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잘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데 검수완박법 그 외 위장 탈당해서 이제 그 민영배? 네 나치기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도 작년 7월에 그렇게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저쪽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3대3으로 우리 당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당에 2명하고 당시 그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을 마치 야당인 것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검수완박법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뭘 하게 만들어놨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 교육부 장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거들어서 일을 하고 예.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국가교육위원회. 예, 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교육과정이며 뭐 대입 정책이며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든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우리가 못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네. 뭐 하여튼 저는 교육부가 이번에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별도로 네. 예, 집권당 국회의원들이요. 네. 지금 집권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 교과서 문제요. 네. 아이 뭐 이제 저희가 교육위 쪽에서 잘 알아서 해야죠. 대부분들은 이제 각자 자기 상임위에서 맡은 거 하시느라고 네. 잘 모르시고 있죠.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 다 여쭤보고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위에 있으니까 교육위 네. 쪽에서 이제 그 교육부와 이제 당정 협의 같은 걸 통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교육부 관리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그 큰 풍파 없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한국사라든가 보건이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뭐 방책이 나오겠지만 그 교육부에 그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공무원 영혼 없다는 말은 제가 옛날에도 그 교과서 문제 이제 다룰 때 막 하고 그랬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이제 기대하면 안 되죠.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연설도 하고 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네. 그 좌파들과 네. 그 세 번째 2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념 전쟁은 건국을 둘러싼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 네. 박헌영 소련과의 전쟁. 네. 어쨌든 우리가 이겼어요. 네. 두 번째 전쟁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집단 간의 체제 경쟁.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심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은 역사 생각이- 끝났다고 네. 후쿠야마가 이데올로기의 얘기하듯이. 종원 그 후쿠야마가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방심하다가 우리가 역공을 당했다. 저쪽은 그람시 진지전으로 네. 전략을 바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지를 다 20여 년 동안에 뺏겼는데 그래서 그래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기습당해서 네. 우리가 네. 쓰러졌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이다. 3차 이념 전쟁이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럴 때 3차 이념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바로 교육 역사 현장이라는 전쟁, 거예요. 역사 그렇죠. 전쟁. 역사 네. 전쟁. 저쪽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히스토리 워, 예. 그러니까 컬처워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 예. 그 중에 컬처워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게 히스토리 워예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의원님은 이제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하시지만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이념 전쟁인 히스토리 워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고 있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우파가 잘못한 것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이제 널리 알리고 가능한 한 뭐 네.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우파도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그 혼자서 뿔뿔이 이제 하지 말고. 근데 우리 쪽도 우파도 지난 한 5년 이 네.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허망하게 흩어지진 않는다. 우리도 상당한 정도의 조직이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제가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다큐 시사회 때도 그렇고 많이 모이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이 이렇게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 이의 제기하는 게 있었어요. 국민 청원 비슷하게 해서 네네. 그래서 13일 날 마감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바로 연휴 직후 아니었습니까? 네.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지금 뭐 800여 건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시간이 다 돼서 네.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우선 우리 댓글로 우리 의원님한테 보내는 여러분들 의견 좀 몇 네. 전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러세요. 마무리 인사 말씀드릴게요. 네. 오정수님이 정경희 의원님 후세 교육 바로 세워주세요 하셨고 배롱나무님은 정경희 의원님 다시 한번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길 그러셨는데 다시 오실래요? 네 불러주시면 다시 와야죠. 아예 저하고 대담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정경희 의원님 특강을 듣는 게 좋겠다 싶으네요. 네. 예. 그리고 신동욱님, 예. 잠깐만요. 김성수님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싸워주세요. 예,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좌파들이 법안을 만들어 놔가지고 네. 예, 그런 걸 알려야 사실은 국민들이 각성할 텐데요. 네. 황강하님 교육이 바라서야 이 나라 미래가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정경희 의원님 화이팅. 바른 역사 교육, 틀린 역사 바꿔주세요. 예,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듣다 보니 심각하네요 하셨습니다.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거 휴일인데 이른 시간부터 이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역사 교과서가 제일 심각하지만 다른 복원이라든가 뭐 여러 교과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진지전 네. 좌파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정당끼리의 싸움 뭐 이런 정쟁 이런 거보다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은 대비를 하지만 네. 이거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까지 매일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 어떤 좌파의 그 진지전에 의해서 하루하루 세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인들 모두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국회에서건 뭐 일반 이런 그 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들으시는 일반인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이런 그 위험성 뭐 이런 것을 예. 잘 인식을 하시고 많이 여기저기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시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들의 활동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많이 올라왔네요. 정경희 의원님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대합니다. 국회에서 일하셔야 돼서 네.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회를 지켜야죠. 비례대표 의원이시라 교육부 장관 가면 의원직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정경희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응원하는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응원 목소리 들으면 힘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정경희 의원님 시간이 좀 빠듯해서 충분히 말씀 못 들었는데 다음에 좀 시간을 좀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